자, 우리 알테오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황 선생입니다. 자, 주말이라 지금 장은 당연히 쉬고 있지만 다음 주 시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이 이제 알테오젠 짚어볼 포인트가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좀 내용을 전달드리고 있는데 제가 주말에도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좀 걱정하시지 않게 열심히 준비해서 내용 전달드리고 있는 만큼 이 구독 버튼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바로 좀 부탁을 드리고 요즘 이제 알테오젠 주가 보면은 조금 뭐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호재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제대로 반영을 해 주지 못하고 주가가 이렇게 시원하게 못 가는 그림인데, 근데 오히려 우리가 조금 한 발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왜 그런지 제가 요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일단 이 가장 중요한 이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코스피 이전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코스피를 이전을 한다, 이전 상장을 한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 전태현 대표가 이 바이오 US에서 이제 직접 한 발언이 있었어요. 이제 시장 환경이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지금 재검토하고 있다.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 신규 지수 도입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뭐 아직 공식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행간을 좀 읽으면은 이 코스닥 잔류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이 가고 있다는 해석이 좀 가능한 자리인데, 근데 일부 시청자분들은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코스피 갈 거라고 해놓고 왜 코스닥이 남냐, 호재 하나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좀 본질을 다시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코스닥에 잔류를 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이 명분은 버리고 이 수급의 실리를 택한,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우리가 이 코스피로 이전을 했을 때 뭐가 좋은지 좀 보자고요. 이전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코스피 200 패시브 자금 이거 유입을 좀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이 20조 정도 되는데, 뭐 만약에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돼 봤자 삼전이나 뭐 SK 하이닉스, S7 이런 조 단위, 뭐 100조 단위 이런 기업들 사이에 묻혀가지고 이 비중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 코스피로 가는 순간 이 코스피 150이나 뭐 이런 추종하던 패시브 자금은 강제로 털리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들어오는 자금보다 우리가 이 빠지는 자금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코스닥에 그대로 남으면은 우리가 이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 그리고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바이오 대장주는 코스닥 코스피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아예 뭐 바이오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국내외 기관 그리고 외국인 자금 입장에서는 알테오젠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편입으로 계속 들고 가야만 되는 구조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현재 이제 정부 주도로 이 코스닥 시장 부양책이 추진이 되는 중이에요. 뭐 코스닥 프리미엄 시장 도입도 있고 신규 지수 추진도 있고, 이런 활성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국가적 유동성의 낙수 효과를 가장 앞에서 받아먹을 종목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이제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 섹터를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부가 밥상 차려주는 코스닥 시장을 굳이 우리가 지금 제 발로 박차고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이제 이 이전 상장을 의결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언제든 마음만 먹이면은 이 코스피로 넘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 티켓을 보유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코스닥에 남겠다라고 결정을 해도 이게 소멸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는 코스닥에 남아서 시장을 일단 견인을 할 테니까 밸류 제대로 쳐달라. 만약에 조건 안 맞으면 이전을 또 뭐 생각해보겠다라는 메시지를 거래소랑 뭐 메이저 수급 쪽에 이렇게 던지는, 어떻게 보면 또 레버리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전태현 대표가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 있잖아요, 이제 자회사. 얘네가 이제 당연히 임상수행 경험, 이러고 상업화 준비 역량, 얘네들을 모두 갖춘 기업이니까 합병을 하면은 뭐 시너지가 상당할 거다, 이런 코멘트도 있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회사가 따라 들고 있던 뭐 임상수행이나 상업화 준비, 뭐 이런 지역별 규제 대응 이런 거를 다시 본체로 끌어들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뭐 조직 정리 차원이 아니라 본격적인 이 상업화랑,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빅딜을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요걸 앞두고 기업 체급 자체를 한 단계 키우는, 어떻게 보면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종류의 흡수 합병은 보통 이제 이 큰 라이센스 아웃 딜이나 뭐 상업화 이벤트를 앞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이제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니라 이 라이센스 아웃 된 거 아니냐, 이런 임박 시그널로 읽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잊지 말아야 될 게 수급이고 패시브 자금이고 다 좋은데 우리 주가를 진짜 끌어올리는 동력은 본업이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 최종 단계에 가까워진 프로젝트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존처럼 이 단일 품목 SC 라이센스가 아니라 뭐 ADC나 이중항체, RNA 같은 차세대 모달리티에 우리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 이 알트 비포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계약 구조 자체가 한 단계 점프하는 이런 빅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 특허 부담도 완전히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 남아서 정부 정책 수급 빨아들이고 합병 요걸로 이제 체급을 키우고, 그 사이에 이제 본업에서 빅딜이 터지면 우리 주가는 당연히 전고점은 그냥 뚫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글로벌 매크로적으로도 보시면은 알테오젠도 이 바이오 US에 참가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K바이오가 그야말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런 배경에 여러분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미국에서 이제 자기네 나라를 뭐 국가 안보 위협이나 어떤 이제 자국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판단된 기업의 장비랑 서비스 조달을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시바이오로직스 이런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규제 대상으로 뽑히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이제 잘 쓰던 중국 CDMO랑 이 바이오 기업들을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신약 개발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당연히 이렇게 채울 대안이 필요한 자리인데, 가장 유력한 대안이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탈중국 흐름 속에서 이 K바이오가 지금 반사이익을 통째로 가져가고 있다는 평가가 계속 그래서 나오는 거고, 알테오젠은 이 큰 흐름 안에서 완벽하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왜냐면 이 알트비포 이게 이제 플랫폼 자체가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중국 대체자로 찾고 있는 정확히 그 자리에 있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국내 성장 펀드에서 점점 이 투자가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이 바이오 1호 투자초로 리가캠이 받았어요. 5천억을.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정부가 아예 이제 바이오 섹터를 미래 먹거리로 지금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 진짜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이고, 근데 이 정도 재료면 솔직히 이제 리가캠 차트인데 이게 무조건 상한가 갔어야 되는 호재거든요. 그래서 리가캠도 이제 26일 날 이렇게 30%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시장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제 제가 뭐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자금을 좀 다 빨아가면서 지금 이걸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만큼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반증인 동시에 이제 이 정상으로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요. 이 수급적인 부분이 정상으로만 지금 풀리게 되면은 그동안 못 갔던 만큼 이 폭발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도 같이 가져가는 자리라는 겁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요때 이제 전쟁이 터졌잖아요. 3월 3일 날. 그러면서 주가 빠지면서 이후로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그래도 이제 이렇게 V자 반동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40만 원, 이 40만 원 저항선을 지금 시원하게 좀 돌파를 해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일단 이 심리적 라운드 피겨로도 작용하는 그런 지지선이라 좀 더 의미가 큰 구간인데, 이 거래대금만 동반을 하면서 40만 원을 좀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면 다시 우리는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 박스권을 깨고 나오는 이 돌파의 의미가 그래서 좀 큰 자리라는 거고, 지금 깔려있는 우리 본업 모멘텀, 그리고 이제 코스닥 잔류 이러면서 뭐 흡수합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 수혜 같은 재료들이 이 중에 이제 하나만 제대로 터져줘도 우리가 이 40만 원은 거뜬히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돌파의 신호를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봐야 되는 자리고,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알테오젠은 이 코스닥에 남아서 대장 노릇을 좀 더 더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이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 흡수합병을 본체 역량에 통합을 해서 상업화 이제 빅딜에 대비하는 사전 그런 작업까지 동시에 진행 중인 환경이에요. 글로벌 매크로 쪽으로는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이 탈중국 흐름에 이 K바이오 전체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또 있고, 국내로는 우리 국내 성장펀드 이게 이미 5천억 원이 뭐 바이오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이제부터 좀 제대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그림도 지금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알테오젠 들고 계신 분들 뭐 주가가 시원하게 못 간다고 조금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가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지금 차곡차곡 잘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글로벌 환경이나 정부 정책도 알테오젠 편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금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눌리거나 이런 조정을 받는 시기가 시장이 알아채기 전에 조용히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고, 우리가 이 호재는 지금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데 주가가 지금 잠시 쉬어간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시장에서 뭐 정상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순간 이런 게 이렇게 한꺼번에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우리 알테오젠 주주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조금 마음 편한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말에도 이렇게 열심히 내용을 분석을 하고 좀 찾아와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전달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이 구독 버튼 영상 끄시기 전에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말인데 남은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뭐 재밌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